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길 위에서 우리 문화를 함께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운전석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도 뒷자리 친구들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5챕터의 빙고 코너까지 알차게 준비했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역사 속 인물 편이에요. 책 속에서만 만났던 분들의 따뜻한 일화를 마치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듯 풀어볼게요. 1번 문제. 매년 5월 15일인 스승의 날은 한 분의 탄생일을 기념해서 정해졌답니다. 한글을 만드신 이 조선시대 임금님은 누구일까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세종대왕. 사실은 세종대왕께서 1397년 5월 15일에 태어나셨어요. 백성을 가르치신 가장 큰 스승이라는 뜻에서 이날이 스승의 날이 되었답니다. 다음은 어린이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2번 문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윤동주, 2번 방정환, 3번 김소월, 4번 이광수.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2번 방정환. 재미있는 점은 방정환 선생님은 소파라는 호로 불리셨고요. 1923년에 어린이날을 만드시고 잡지 어린이도 펴내셨답니다. 이번엔 하늘로 올라간 분이에요. 3번 문제.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비행사는 누구일까요? 1번 고산, 2번 이소연, 3번 장보고, 4번 김유신.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2번 이소연. 2008년에 소유주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에 다녀오셨어요.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우주를 본 분이랍니다. 이번엔 독립운동가 이야기예요. 4번 문제. 자신의 일생을 담은 자서전 백범일지를 쓰신 분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지내신 이분은 누구일까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김구 선생님. 호는 백범이세요. 일제강점기 내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고 그 마음을 일지에 고스란히 남기셨답니다. 마지막은 옛 고구려 왕이에요. 5번 문제. 고구려의 영토를 만주까지 크게 넓힌 정복군주는 누구일까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광개토대왕. 이름 그대로 넓을 광, 10개, 흙, 토, 땅을 크게 여신 임금님이라는 뜻이에요. 만주 벌판까지 고구려의 깃발이 휘날렸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보물이에요. 옛 명절과 놀이, 음식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답니다. 1번 문제. 단군 건국 신화에 나오는 동물 중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으로 변한 동물은 누구일까요? 1번 호랑이, 2번 곰, 3번 여우, 4번 늑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2번 곰.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 했는데요. 곰만이 100일 동안 캄캄한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며 견뎌내 웅녀가 되었답니다. 다음은 옛 명절 이야기예요. 2번 문제. 음력 5월 5일에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씨름도 하던 우리 전통 명절은 무엇일까요? 1번 추석, 2번 단오, 3번 설날, 4번 한식.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2번 단오. 모내기를 마친 뒤 풍년을 빌며 즐기던 큰 명절이에요.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윤기나고 나쁜 기운도 물러간다고 믿었답니다.
이번엔 전통놀이예요. 3번 문제. 윷놀이에서 윷, 그러니까 4개가 모두 뒤집어진 상태가 나타내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말, 2번 개, 3번 소, 4번 돼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3번 소. 도, 개, 걸, 윷, 모는 차례대로 돼지, 개, 양, 소, 말을 뜻해요. 빠르기에 따라 칸수가 정해져 있답니다. 다음은 늦가을 풍경이에요. 4번 문제. 추운 겨울을 앞두고 온 가족이 모여 배추를 절이고 양념해 김치를 담그는 우리 고유 풍습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김장! 보통 11월쯤에 온 식구가 모여 함께 담그지요. 우리 김장 문화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도 올랐답니다. 마지막은 놀이 이름이에요. 5번 문제. 우리나라의 시소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긴 널빤지 위에 서서 번갈아 뛰는 놀이랍니다.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널뛰기! 서양 시소는 앉아서 타지만 우리 널뛰기는 2사람이 서서 번갈아 뛴답니다. 옛날 여인들이 담장 넘어 세상을 보려고 즐겼다는 이야기도 전해와요. 세 번째 이야기는 사자성어예요. 4글자 안에 옛분들의 지혜가 알알이 박혀 있답니다. 천천히 음미해 보아요. 1번 문제. 완물상지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게임에 빠져 공부할 마음을 잃음. 2번. 물건을 아껴 쓰며 절약함. 3번. 좋은 친구와 즐겁게 높. 4번. 새로운 것을 배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1번. 게임에 빠져 공부할 마음을 잃음. 완물상지는 쓸데없는 일에 마음이 팔려 큰 뜻을 잃어버린다는 뜻이랍니다. 옛날에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나 봐요. 다음은 옛 중국 고사예요. 2번 문제. 힘센 사람이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마음대로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 우긴다는 데서 나온 말이랍니다.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지록이마. 옛 진나라 환관 조고가 사슴을 끌고 와 이것은 말입니다 라고 우긴 데서 나왔어요. 권력을 앞세워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일을 뜻한답니다. 이번엔 인품 이야기예요. 3번 문제. 겉모습은 평범하지만 속으로는 뛰어난 실력이나 좋은 마음을 지닌 사람을 가리키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피갈회옥. 거친 옷을 입었지만 품에는 옥을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따뜻한 가르침이 담겨 있답니다. 다음은 자연을 노래하는 말이에요. 4번 문제. 시원한 바람과 밝은 달을 보며 여유롭게 즐긴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음풍농월. 바람을 읊고 달을 희롱한다는 뜻이에요. 옛 선비들이 자연을 벗삼아 시를 짓고 노래하던 풍류가 그대로 전해지는 말이랍니다. 마지막은 우정이에요. 5번 문제. 아주 친해서 서로 마음을 활짝 터놓고 지내는 친구를 뜻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막역지유. 서로를 거스르지 않을 만큼 친한 벗이라는 뜻이에요. 차 안에 함께 앉아 계신 가족이야말로 가장 가까운 막역지유가 아닐까요? 네 번째 이야기는 우리말의 멋이에요.
속담과 관용어 속에는 옛 분들의 익살과 슬기가 살아 숨쉬고 있답니다. 1번 문제. 미역국을 먹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시험에서 떨어지다. 2번 배가 아프다. 3번 음식을 맛있게 먹다. 4번 감기에 걸리다.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1번 시험에서 떨어지다. 미역이 미끌미끌하니까 시험에서 미끄러진다는 뜻으로 생긴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엔 미역국을 피하시는 분들도 많답니다. 다음은 우리말 날수 세기예요. 2번 문제. 우리말에서 사흘은 며칠을 나타내는 말일까요? 1번 2일, 2번 3일, 3번 4일, 4번 5일.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2번 3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사흘은 3일이랍니다. 사자 때문에 4일로 헷갈리기 쉬운데요. 우리말 날수 세기는 한자 숫자랑은 다르답니다. 이번엔 옛 속담이에요. 3번 문제. 값이 싼 물건은 어딘가에 나쁜 점이 있어서 결국 손해를 본다는 뜻의 속담은 무엇일까요? 떡 이름이 들어간답니다.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싼 것이 비지떡. 비지떡은 콩비지로 만든 값싼 떡이에요. 싸다고 덥석 샀다가 금방 망가지면 결국 손해라는 옛 어른들의 충고가 담겨 있답니다. 다음은 빈칸 채우기예요. 4번 문제. 배보다 무엇이 더 크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배꼽, 2번 등, 3번 허리, 4번 엉덩이.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1번 배꼽.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속담이에요. 주된 것보다 곁가지가 더 커지는 황당한 상황을 재치 있게 표현한 말이랍니다. 마지막은 세월 이야기예요. 5번 문제. 10년이면 무엇도 변한다. 빈칸에 들어갈 두 글자 말은 무엇일까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강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산도, 강도, 모습이 달라질 만큼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랍니다. 마지막 5번째 이야기는 한국의 예술과 멋이에요. 그림과 춤, 그리고 우리 악기 소리에 담긴 우아한 정서를 함께 만나보아요. 1번 문제. 김홍도의 그림 서당에서 갓을 쓴 학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나이가 어린 학생, 2번 공부를 잘하는 학생, 3번 결혼을 한 학생, 4번 신분이 높은 양반 학생.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3번 결혼을 한 학생.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비로소 갓을 썼답니다. 머리를 묶고 있는 친구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학생들이에요. 그림 한 장에 풍속이 다 담겼지요? 다음은 탈춤 이야기예요. 2번 문제. 봉산 탈춤은 주로 어느 날에 공연되는 세시풍속일까요? 1번 정월대보름, 2번 추석, 3번 5월 단오, 4번 동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3번 5월 단오. 봉산탈춤은 황해도 봉산지방에서 단오에 펼쳐지던 신명나는 탈놀이예요. 양반을 풍자하는 익살이 가득한 우리 무형문화유산이랍니다. 이번엔 우리 악기예요. 3번 문제. 12개의 줄이 있고 손으로 줄을 뜯어서 연주하는 우리 전통 현악기는 무엇일까요? 1번 해금, 2번 가야금, 3번 거문고,
4번 아쟁.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2번 가야금. 가야금은 줄이 12개이고 손가락으로 뜯어 맑은 소리를 낸답니다. 검은고는 줄이 6개이고 술대라는 막대로 연주하니까 함께 기억해두면 좋아요. 다음은 작은 필이에요. 4번 문제. 세로로 불며 구멍이 5개 있는 우리 전통 관악기는 무엇일까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단소. 대나무로 만든 세로필이에요. 앞에 4개, 뒤에 1개, 모두 5개의 구멍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낸답니다. 마지막은 사물놀이예요. 5번 문제. 우리 전통 사물놀이에서 바람의 소리를 나타내는 악기는 무엇일까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징. 사물놀이 4악기를 보면 꽹과리는 천둥, 장구는 비, 북은 구름, 그리고 징은 바람을 뜻한답니다.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담은 멋진 음악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 빙고 코너예요. 5문제를 차례로 풀어볼 거예요. 가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맞춰보세요. 빙고 1번. 칠석전설에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기 위해 건너는 다리는 무엇일까요? 1번 무지개 다리, 2번 오작교, 3번 금강대교, 4번 천리교.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2번 오작교. 까마귀 오, 까치 작, 그리고 다리 교. 까마귀와 까치들이 몸으로 만들어준 다리라는 뜻이랍니다. 참 정겨운 이야기지요. 빙고 2번.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라도 밥을 먹고 나서 해야 더 즐겁다는 뜻의 속담은 무엇일까요? 유명한 우리나라 산 이름이 들어간답니다.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금강산도 식후경. 천하의 금강산을 구경하더라도 배가 든든해야 그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차에서 드시는 간식도 그래서 더 맛있나 봐요. 빙고 3번. 청천벽력의 뜻으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갑자기 일어난 놀라운 일, 2번 매우 기쁜 소식, 3번 오랫동안 기다린 일, 4번 천천히 준비한 계획.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1번 갑자기 일어난 놀라운 일. 청천은 맑은 하늘, 벽력은 천둥 번개를 뜻해요.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벼락처럼 뜻밖의 큰 일을 가리킨답니다. 와, 잘 따라오고 있어요. 2문제 남았어요. 빙고 4번. 한복을 입고 머리를 쪽진 후 그 머리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전통 장신구는 무엇일까요? 1번 떨잠, 2번 비녀, 3번 댕기, 4번 놀이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2번 비녀. 비녀는 쪽진 머리를 가지런히 고정해주는 장신구예요. 옥, 산호, 나무 등 재료에 따라 신분과 멋이 드러나곤 했답니다. 빙고 5번. 빛 좋은 무엇 무엇 무엇. 빈칸에 들어갈 3글자 말은 무엇일까요? 살구와 비슷한 과일 이름이랍니다.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답은 게살구. 빛 좋은 게살구는 겉보기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시고 떨버 실속이 없다는 뜻이에요.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옛 어른들의 지혜랍니다. 빙고 5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답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 인물부터 보물, 사자성어, 우리말,
그리고 한국의 예술까지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았어요. 우리 문화 속에 이렇게 깊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 가족과 함께 천천히 다시 나눠보세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알고 계신 옛 이야기를 더해주시면 더욱 깊어질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가시는 길 평안하시길 바랍니다.